고요. 평균은 43.99. 그 다음에 합격생 마지막 분은 5개입니다. 오늘은 답안지 내신 분들은 전부 합격입니다. 왜냐면 이 시험에 답안지 낼 정도면 어떤 시험에 부딪히더라도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제 등기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등기는 공동 신청 누구랑 와야 되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 그런데 뭐 받아줘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늘 시험에서 예상 문제죠. 자, 19번 문제 1번.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옆에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지목 변경, 건물의 증축. 어디 먼저 다녀오셔야 되죠? 대장 갔다가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대장 등본 들고 핑 단독 신청이야. 지목이 바뀐다 해서 권리에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2번 수용의 성질은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 187조니까 사업시행자가 뭐 하면 돼요? 단독 신청. 자, 3번과 4번은 묶어서 기억하십시오. 이건 어려운 말인데 자, 암기를 하시라고요. 자, 제가 할 때 이 보조 등기는 공동으로 단독으로. 여기마저 대답이 안 나오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보조 등기 하더라도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핑 단독인데 자, 세트로 기억하시라고요. 만약에 이게 무효라서 이 보조 등기를 뭐 한다? 갑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등기 할 때도 단독이지만 보조 등기를 말소할 때도 단독이고요. 자, 신탁이 좀 어렵지만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자, 이렇게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여기다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신탁 등기인데 신탁 등기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뭐가 되겠지만 공동 신청이지만 신탁 등기 자체는 수탁자가 많은 거야. 단독인데 물론 이 두 건은 뭐 해야 돼요?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럼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갑이 을한테 맡겼다가 다시 누가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갑 앞으로 돌아오고 이 신탁 등기를 뭐 하는 거죠? 말소라는데 자, 신탁도 단독이지만 신탁 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라고요. 근데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안 되니까 사업은 묶어서 보조 등기도 단독이고 보조 등기 뭣도 말소도 단독, 신탁 등기도 단독이고 신탁 등기 말소도 단독. 4번 그 3번 4번 앞으로 몇 번 볼 예정이에요? 볼 예정이 없군요. 웬만하면 여기 이거 몇 번은 봐주시라고요. 3번은 본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답은 5번인데 5번 왜 답이죠? 자, A라는 회사가 라면을 만들다가 B라는 회사로 분할을 하죠. 너희들은 라면 만들고 우리는 아이스크림 만들겠다. 자, 이 분할하면서 이 부동산은 A 회사에서 누구 주기로 했다? B 주기로 했다. 소유권 넘겨주겠죠. 단독으로 공동으로. 종전법인이 뭐하고 있어요? 존속한다면 법인격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뭘로? 공동인데 이게 있었잖아요. 종전법인이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하게 되면 애들이 소멸했단 말은 법인격이 사라졌잖아요. 그때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했었는데 5번 법인의 분할로 포괄 승계됐는데 분할 전 법인이 뭐였어요? 존속하고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이때는 뭘로? 공동 신청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게 2011년 개정됐는데 우리 시험에 이 법인의 분할 파트가 아직까지 안 났다고요. 올해 이거 분할되면 지문 보시라고요. 종전법인이 뭐하면? 존속하면 공동, 종전법인이 소멸했으면 단독 신청이에요. 자, 20번 문제 민법 실력으로 1번 뭐 제끼시고 사용대차권 제끼시고 2번 점유권 제끼시고 3번은 2개 제껴야 되겠는데 분매기지권, 주의토지등록권. 4번은 가능하죠. 전세권,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 저당권에 대한 근질권도 허용이 되는 거죠. 5번 뭐 제끼시고 유치권.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올 수 있다. 21번 187조 문제자. 몇 번?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2번은 무슨 판결이에요?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승소 판결, 이행 판결이잖아요. 이행 판결은 뭐야 돼요? 등기 해야율이 발생하지. 1번 물권행위 유인성이야.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3번 저당권의 부종성. 돈을 다 갚아버렸다면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 4번 용익권의 특징.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은 뭐 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 3, 4번은 특히 잘 써먹는 말이고요. 5번 이거 하나 보셔야 되겠죠. 상속은 몇 조 적용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등기 없이 넘었는데 처분하려면 한 번은 상속 등기라 하죠. 단독으로 공동으로. 단독으로. 그런데 이건 늘 주의해야 되는 거죠. 유증. 이게 무슨 유증이다? 포괄 승계니까 등기 없이 넘어오고 특정 유증은 뭐야 돼요? 특정해서 등기해야 되지만 이 유증의 의사표시가 가족관계 증명서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유증에 따른 등기는 언제나. 자, 아버님이 땅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했다. 상속인 갑다시 뭐 없이 넘어오는 거야? 등기 없이 했는데 처분하려면 한 번은 봐야 되죠. 상속론이란 등기인데 만약에 공동 신청해야 된다면 아들이 아버님한테 문자 보내겠죠. 하루는 내놓으시라는데요.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시는데 왜 이분이 단독에도 받아주냐? 여기서 이분이 뭐 했다는 사실과 사망했다는 사실과 상속관계가 뭘로 증명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들이 몸만 들고 오면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와서 저희 아버지 뭐 하셨고 돌아가셨고 내가 그분의 누구다? 아들이다. 그러면 진정서 보장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뭐 하면 돼요? 단독 신청한다고요. 그런데 유증이란 말은요. 여기서 유증을요. 상속인에게 유증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할 수 있지만 유증은 유언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죽거든 여기 울산에 있는 아파트는 장남한테 줘라라는 것도 지금 유언, 유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유언의 의사표시가 어디에나 안 나오는 거야. 가족관계 증명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유증에 따른 등기는 이렇게 하려면 항상 뭐로 가야 돼요? 공동신청. 아버님 내려오실까요? 누가 오셔야 돼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그 다음에 수증자. 여기서 수증자가 와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공동 신청한다고요. 이 부분이야. 포괄중은 몇 조고? 187조고 특정 유증은 186조지만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는 언제나 공동 신청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5번은 포괄유증이니까 지금 여기는 몇 조를 물어봤어요? 187조니까 되고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 자, 22번 문제. 누구랑 누가 만났어요? A씨가 B, 의열단 단원될 자격이 뭘까요?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도 의열단 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 땅을 누구한테 팔았죠? 자, B라는 법인 아닌 사단이 누구에게? A. 얼른 마다치 않은 그냥 울산시가 법인 아닌 사단에 부동산을 샀잖아요. 자, 1번. 등기필 정보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어쩌세요? 여기가 누구니까? 강공세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2번. B의 번호증명서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B의 번호는 확인돼야 안 돼요. 지금 문중 땅을 의열단의 부동산을 팝니까? 울산시의 땅을 팝니까? 이 여기는 여기 B가 지금 등기부상 뭐라는 거야? 소유자라는 소리죠. 그럼 B의 번호는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뭐 할 적에? 문중이 땅을 샀을 때 등기형 등록번호 이미 올라와 있죠.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등기 의무자잖아요. 등기 의무자일 때는 번호증명서면을 낼 필요가. 주민등록 등본은 의무자께 필요합니까? 권리자께 필요합니까? 의무자란 말은 이미 여기가 단체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올릴 때 이름만 올렸겠어요? 번호도 올렸겠어요? 그럼 이거 문중 땅 팔 때는 번호증명서면을 낼 필요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권리자일 때 필요하잖아요. 2번 여기서 B가 뭐라는 걸 먼저 짚어야 돼요. 등기
의무자라고요. 문중 땅을 팔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단체의 번호증명서면은 권리자일 때 필요하지 의무자일 때 낼 필요는 없잖아요. 3번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누구니까? 국가,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일 때는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4번 B의 사원총회 결의서와 대표자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자, 여기에 법인하는 사단일 때 여기 대표자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요약집 봐보십시오. 자, 요약집 82페이지 보시면 82페이지 순위번호 2번 보시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김혜김 씨, 한림공파, 정중. 대표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거기서 이 문중 땅을 팔았다고 칩시다. 순위번호 3은 없다고 치고요. 등기소에 문중 사람 다 올까요? 건우만 올까요? 이거 문중에서 팔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건우가 팔고 튀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서 할 때 여기서 총회 결의서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문중 땅 팔 때는 문중에서 땅을 팔기로 했는데 뭐가 들어야 돼요? 총회 결의서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중은 법인 등기가 없는 단체니까 대표자에 뭐 떼어야 돼요? 인감이 필요하다고요. 반대로 만약에 갑이 홍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문중에서 땅을 산다면 총회 결의서는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자, 요약집 어디다 와서 보시냐면요. 이건 좀 어려운 거지만 그 결론이라도 잡아놓으시라. 요약집 101페이지. 101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표 있죠. 물론 별표는 쳐놨죠. 거기 법인 아닌 사람이 땅을 팔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는데 1, 2, 3번은 늘 들고 와야 된다고요. 정관 같은 거 들고 오는데 거기 4번과 5번은 언제 필요하고 기억을 하실 때요. 문중 땅 팔 때 문중 사람 다 등기소 갑니까? 대표자만 갑니까? 문중에서 팔기로 했던 결의서가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6번 봐보시면 등록 번호증명서면은 언제 필요하고 의무자일 때는 왜 필요 없죠?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일 때는 번호증명서면 필요 없고 언제 권리자일 때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별표를 하시고 이 문제 틀리신 분은 그러면 101페이지 가서 거기를 복습할 때 1분 걸릴까요? 20분 걸릴까요? 20분 걸리더라도 봐야 된다고요. 왜 필요하고 안 하고를 내가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거로 또 틀리게 된다고요. 돌아와서 답은 몇 번이 됐고요. 4번이 됐고 5번 강공서는 등기 촉탁할 수도 있지만 일거리가 많으면 누구한테 맡겨도 돼요. 법무사한테 맡길 수도 있죠. 강공서는 촉탁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답은 몇 번? 4번. 23번 문제. 하천 등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보면서 뭐 떠오르는 단어 없었습니까? 강물은 뭐 해야 된다? 흘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배타적인 지상권 같은 걸 설정하면 강물이 흐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네 가지 뭐 지역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흘려야 되므로 용의권 등기는 할 수 없다라고 언니 만나러 갑니다. 장소만 확인할게요. 제가 이 요약집 알려드린 이유는 틀리신 분들은 반드시 요약집 가서 그 부분을 뚫어지게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해결하고 하시라고요. 요약집 64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위쪽 박스에 대해서 강물은 뭐 해야 되므로 흘려야 되므로 1번 나올 거 다 나오는데 3번 다만 무엇은 못 나온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나올 수 없다. 2번이 어디 갔어요? 그 요약집 64페이지 왼쪽에 위에 박스 제목이 하천법 개정돼 있잖아요. 거기 1번 다 나오고 2번 어디 갔어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니까 2번이 강물에 빠져갖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 나온 거예요? 강물은 흘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권 4가지 안 된다고요? 용의권 4가지 나올 수는 없다고요. 답은 몇 번?
1번.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박스를 했냐면, 자, 2등번 경매 등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온다고요. 제가 오지선다로 내려다가 연습하시라고. 아, 하천에 뭐도 나오는구나. 가압류도 나오고 가압첨도 나오고 경매 나올 건 다 나올 수 있다고, 가정상. 하지만 강물은 뭐야 되므로. 그러면 실제 시험 나오면 오지선다에서 답은 뭐겠어요? 영의권 4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만 눈도장을 찍어 두시라고요. 24번 같은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몇 번? 설마 1번 찍진 않았겠죠? 등기 기록에는 제일 먼저 표제부 나오고, 그 다음에 갑구 나오고, 그 다음에 을구. 이마저도 기억이 안 나면 정말 어찌했을까요? 자, 요약집 16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제가 샘플 하나 넣어놨죠. 제일 위에 먼저 뭐가 나오고 166페이지요. 제일 위에 표제부 중간에 갑구, 그 다음에 이것마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정말 등기법을 기초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요. 자, 1번이 그 말이었고, 자, 2번. 지금은 다 전산화 됐죠. 검색해야 되는 게 고유번호인데 166페이지 고유번호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떼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매 페이지 어디에다 우측 상단에 고유번호를 준다고요. 자, 근데 거기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가운데 숫자가 뭘 말한다? 연도수를 말한다. 앞뒤에 건 의미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가운데 숫자가 뭘 말한다? 연도수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2번 중요한 말 하나 있거든요. 돌아가서 보시면. 자, 등기 기록에는 필지마다 토지일 때 건물마다 고유번호 주는데 구분 건물, 자, 아파트 지었다 몇 세대짜리죠? 제가 좀 숨을 고르고 물어볼게요. 또 어떤 또 충격을 받을지 몰라서요. 등기 기록은 몇 개를 준다? 혹시 제가 누군지는 아시겠습니까, 지금? 비록 법률상 몇 개지만 60개지만 등기 기록은 한동에 속하는 전부에 다의 몇 개의 기록? 하나의 기록이다. 자, 이 1 기록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아까 통상의 등기는 세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 이게 통상은 1 등기 기록인데 아파트는 전부를 1 기록으로 한다. 이 1 기록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될까요? 181부분. 자, 181개를 오늘 다 읽고 가겠습니다. 제일 앞에 먼저 뭐 있어요? 그냥 표제부하면 안 되죠. 일동 표제부. 자,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4호 표제부 갑구 을구. 지금 안 말리는 거예요? 쭉 가서 마지막 몇 호까지. 그러니까 몇 봄이 되는 거예요? 181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나는 104호를 사고 싶다. 열람하거나 뭐 할 때 증명서 뜰 때 이걸 다 프린터로 뽑아줄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이것만 뽑아주면 내 건물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뽑아줄 때는 뭐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부분, 네 부분이지만 등기부 원본 파일에서 뭐가 돼요? 전부가 1 기록으로 관리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고유번호를 줘야 되겠죠. 고유번호를 하나 줄까요? 세대마다 줘야 될까요? 등기 기록은 하나로 관리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몇 개예요? 그러면 이 고유번호 줄 때는 검색을 하려면 뭐마다 줘야 돼요? 101호, 102호, 103호마다 이렇게 줘야 구별이 되지. 번호를 하나 주게 되면 101호인지 102호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자,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가셔서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회원가입 안 됐으면 회원가입하고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파트 등기를 마시고 직접 떼보시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104호치만 떼보지 마시고 저 보기 싫은 204호치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어떤 놈이 사는지 거기처럼 뭐 하시고요. 떼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보고 나면 여기서 절대 안 틀리는데 여러분 성격이 그러잖아. 뭐 있겠지. 그럼 시험장에서 물어보면 본 적이 없는데 꼭 이건 어디 가보시라고요. 이건 정말 기초 중에서 좀 센 기초 부분이니까 요약집에 있는 등기만 보지 마시고 어디서도 직접 등기를 한번 떼보시라고요. 자, 2번 봐보십시오. 2번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써놨죠 저게. 한동 건물마다 부여한다라고 할까 하다. 여러분 지금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파트는 한동 건물에다 주는 게 아니라 뭔마다 구분 건물마다 고유번호를 줘야 각각 일물일권의 성격을 살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3번 읽어보시고 의문 나오면 두 발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제가 바로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갑구을교는 순위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166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늘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도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나뉜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시라고요. 자,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제일 앞에 뭘 깔고 일동 건물 표제부 깔고 전여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울구 맞는 편이 됐잖아요. 답은 5번인데 5번 왜 틀렸을까요?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나올까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나올까요? 일동 건물이 틀렸죠.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은 여기 일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104호 표제부 어디에? 전유 부분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가서 아파트 등기를 꼭 떼보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했더니 어떤 분이 저는 아파트에 안 살고 있는데 일가친척 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갓집이든 시댁이든 동선에든 어디든 자오전 아파트 사는 한 집은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해보라고요? 아파트 등기를 떼보시라고요. 답은 몇 번으로 하시고 5번 하시고 왜 틀렸다고요? 대지권이 뭔지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는 어디 봐야지? 전유 부분 표제부에 나오지.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땅 면적밖에 안 나온다고요. 직접 확인하시고요. 답은 5번이 돼 있고요. 25번 문제. 채권자 대의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얘도 낯설하니까 등기 한번 공짜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약집 몇 페이지 와서 한번 보고 상상을 하시냐면요. 자 요약집 87페이지 와보십시오. 자 순위번호 3번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간 몇 년생? 무슨 띠예요? 개띠. 이렇게 주민번호 나오잖아요. 주소는 어디? 성남시 주소 나와 있는데 자 순위번호 4번 소유권이 넘어왔죠. 누가 됐어요? 을이 됐는데 을이 안 했다는 표시가 나오죠. 줄 긋고 대위자 병.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누가 안 하니까 을이 신청을 안 하니까 누가 대신한 거예요? 병이 신청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자, 그 그러면 여기다 다시 옮기면 갑은 을한테 팔고 을은 병한테 팔았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는 이유가 이미 누구한테 팔아버렸으니까 병한테 팔는 거가 급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병은 누가 앞으로 등기가 나와야 을 앞으로 나와야 자기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을이 이 등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병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집에 있는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가서 하라고 닥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민법 인정입니다. 와이프 등살을 못 여기서 네가 가서 뭐 해도 된다. 대의 신청한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야. 병이 을을 대신해서 뭐 하는데 신청은 하는데 만약에 명의가 이렇게 명의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대의가 아니죠. 짧은 민법실료로 봐도 갑은 누구한테 팔아야겠지?
병에게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의할 때 표현이 중요한 거죠. 이때 명의는 누구 매로 나와야 돼요? 을리매로 나오는데 아까 봤듯이 이 등기를 을이 신청하지는 않았으니까 등기부상 한 번은 보여주는 거죠. 누가 왔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할 때 이거 보면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갑과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니까 누가 대신했구나. 병이 대신했구나. 해서 이렇게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야.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문이 파생이 되는 거라고요. 1번 보시냐.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유했는데 병은 지금 누구한테 샀죠? 을한테 샀으면 지금 병은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잖아요. 그럼 몇 건의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2건의 등기가 들어가는 거죠. 2건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법상으로 이걸 동시에 해야 될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을 맞게 하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 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2번은 왜 틀렸어요? 채권자라고 채무자 무조건 아닌가 여기서 보면요. 병이라는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자기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 되기 때문에 자기 채무자에 뭐가 돼요? 이익이 되는데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나서는 거라고요. 반대해서 하면 채무자에 뭐가 되는 느낌은? 손해되는 것까지 채권자가 나설 수는 없다고요. 2번 손해되는 건 나서지 마시고 이익이 될 때 나서시고 3번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3번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간 거죠. 병도 다시 누구에게 팔았다. 정에게 팔았다. 그럼 누구도 급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정이 나설 수 있겠느냐. 자, 채무자는 신청을 결례하고 채권자는 대의를 결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채권자의 채권자도 뭐 한다.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처럼 갑을 변경했을 때 정이 맞을 수도 있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을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한다고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가능하다고요. 자, 4번 쉬운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 자, 이때 등기를 마쳤죠. 등기를 마치면 원래 프린터로 뽑아줄 게 뭐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줄 게 안 만들어줄 게. 왜냐고 묻는다면. 신청은 병이하고 등기 명의는 을. 이게 다를 때는 등기표를 작성하지 않지만 다 양쪽 다 무엇을 보내줘야 돼요? 등기를 마쳤으니까 명인에게도 신청에도 완료 통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틀렸고 몇 번이 맞았어요? 5번. 그런 말들이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86페이지 아래쪽에서 87페이지 상단에 있으니까 복습할 때 이 부분을 마시고 하나씩 보면서 결론만 외우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논리를 한번 펴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문이 나오는구나 보셔야 되고요. 그럼 그 채권자 대신청을 틀리신 분들은 복습할 때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거기서 10분 정도는 잡으시고 충분히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건 아까운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40문제를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날 세우고 내일 수업도 못 듣는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준으로 3시부터 몇 시까지? 6시까지 해서 보는 데까지 마시고 보고 안 되면 뭐 하시고 저녁 먹어야죠. 저녁 드시고 이제 내일이 무슨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볼 건지 멈출 건지는 여러분이 뭐 하는 건지 판단하는데 이 정도까지 해서 한 30개 정도 했다면 가시고 20개밖에 안 됐다면 시간을 뭐 하시고 더 내시되 시간을 여기서 해서 7시부터 9시면 5시간 이상은 배당하지 마시라고요. 보는 데까지 보고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가볍게 기도하고 덮어엎는다. 내가 안 본 것은 나오지 마라. 그럼 9시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결혼이든 쭉 하기로 한 거나 내일이 무슨 과목이죠? 그걸 뭐 미리 마시거나 하거나 아니면 매일 보기로 했으면 민법이랄지 결혼 봐야 될 거 많은 게 한 시간씩 봐가시라고요. 어차피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못하게 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뭘 정했다가 우선순위 정했다가 되는 데까지 보고 못 보면 뭐하고 덮으시라고요? 기도하고 덮으시라고요. 거기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틀려도 나는 평균 몇 점은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지. 한 군데 좋아하는 건 있다고 몰빵하고 한 군데 다 버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시험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해가시라고요. 자, 25번 됐고 26번 이건 보너스 문제 아니었습니까? 보너스가 아니라 또 독이었군요. 1번 못 빼시고 지료는 지상권의 임의적 사항이죠. 2번 전세금 없는 전세권 성립이 안 되죠. 용의권은 빠질 수 없는 게 범위죠. 전부 빌리냐 일부 빌리냐, 일부일 때는 그림도 그려야 되죠. 2번은 맞았고요. 3번 뭐 때문에? 이자는 민법이 상계한다고 했었죠. 한매 때 이자 못 올리고. 4번 지역권에서 요역지 승역지 나와줘야 되고 목적 범위 나오죠. 무슨? 지료는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죠. 5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자는 당연히 담보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자를 등기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요약지 페이지만 적어 놓으십시오. 93페이지 적어두시고 복습할 때 거기 93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죠. 쭉 보면서 이건 물권법하고도 겹치니까 한번 다시 한번 93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거고요. 자, 27번 문제. 방문 신청한다. 동그라미 하시고 반대해서 하면 언제는 필요 없단 말이죠. 전자 신청은 인감이 문제가 안 되죠. 공인 인증서니까. 그래서 깔아주는 거죠. 방문 신청할 때 인감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단독이 아니라 뭘로? 공동. 누가 해줘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소유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뭐 떼와야 돼요? 인감 필요하죠. 자, 3번 먼저 봐볼게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등기 의무자의 등기 표명보가 없어. 말이 늘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자, 가업이라는 사람이 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한다. 단독으로 공동으로. 그럼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갑이 되고 권리자는 지상권자인데 이때 갑에 뭐 돌아야 돼요? 등기필 정보도 돌아야 되는데 갑이 지금 누구예요? 그러면 저 사람 인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인감 들어야 되죠. 저 지상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누가 불이익이니까? 소유자니까 이게 다 들어오면 뭐 해주는 거예요? 지상권이 설정되고 지상권 등기 맞춰지면 누가 불이익 받는 게? 소유자가 소유권 제한받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이걸 이전 등기를 한다. 근데 그래서 사실 다 마찬가지죠. 지상권을 말소하든 지상권을 이전하든 다 똑같죠. 자 이전한다면 1-1번 1번 지상권 이전 등기 B 앞으로 의무자는 누가 되고 A가 되고 권리자는 B가 된다. 자 이때 이분의 등기필 정보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공동이면 의무자 본인 증명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분의 무엇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소유자 아닌 사람은 굳이 인감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등기필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잊어버렸다고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잃어버렸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시험 문제 틀리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배운 적이. 자, 멸실됐습니다. 재발급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 못 넘겨주나요? 이때 대신하는 방법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확인하면 뭔가 문서를 꾸미겠죠. 자, 확인 조서가 있을 때도 있고요. 확인 서명이 나올 때도 있고 공증 부보인데 확인 조서는 누가 확인한 거야? 등기관이 확인했다는 문서를 꾸민 거죠. 이때 그러면 이 등기관은 A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보면서 뭐 확인했어요? 의사를 확인했잖아요. 이때는 인감 내지 안 와도 된다고요. 근데 확인서면 누가 손잡았고? 확인서면 법무사가 유임장 쓰면서 확인서면 등기관이 확인하면 제목이 뭐고 확인 조서고 법무사가 하면 뭐야? 확인 서명이 되잖아요. 공증부번은 누가 한 거고 공증 변호사.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대신할 때 등기하는 이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이 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비록 이 사람이 권리증 들어오면 인감 안 들어지만 권리증을 뭐 있고 잃어버렸고 등기관이 얼굴도 못 봤다면 그때는 비록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이더라도 무엇은 떼와라? 인감은 떼오라고요.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기서 맞았단 말은 매로 맞았다 이 말입니다. 3번 전세권 이전인데 등기평가 뭐였죠? 없어졌죠. 그럼 긴장해야 돼. 근데 등기소에 뭐였어요? 출석했으면 등기관이 확인했을 거고 문서를 뭘 꾸몄겠어요? 확인 조서. 이때는 인감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3번 됐고, 자 2번은 제가 끼워먹기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등기는 뭐 때문에 왔죠? 본등기를 위하여. 근데 지금 2번은 가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말소인데 무슨 권 가등기예요? 소유권 가등기 말소라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인감이 필요하다고요. 자 거기도 페이지만 적어 드릴 테니까요. 몇 페이지냐면요. 복습하려는데 페이지를 못 찾아서 또 복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요약지 99페이지 적어 두시고요. 인감도 시간은 한번 투자하시라고요. 1, 2, 3은 다 있는데 물론 답은 4번 쉽게 찾았죠. 아버님 돌아가셨죠. 3남매가 상속받았죠. 누구한테 몰아주기로? 친정 큰오빠 몰아주기로 했죠. 그러면 협의분할 서명에 들어오는 이때 인감은 누구께 필요해요? 오빠 것까지 포함해서 전원의 인감이야. 왜 전원께 필요하죠? 상속재산 협의분할할 때 오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전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감은 누구 거? 전원께 필요하고 4번처럼 오빠 거 빼고 오면 안 된다고요. 5번 제3자 동의서에 막도장 찍으면 모르니까 인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승낙서를 뭘 받았다면? 공증받았다면 의사 확인이 됐으니까 인감이 면제되는 거죠. 그런 말이 지금 요약지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99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면서 힘드시더라도 한 30분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쭉 봐가시라고요. 답은 4번이 됐고 28번 문제. 이건 시험 떠나서 기간 계산하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자, 인감 유효기간 몇 개월이에요? 7월 28일 날 인감 발급받았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 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중개업하면서 전세계약서 쓰다가요. 내가 7월 28일 날 이사 들어가겠다. 만기가 언제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또 손가락 꼭 걸어야 되냐? 자, 여기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으로 가게 되면 며칠이 되는 거죠? 초일을 불산입한다면 초일을 불산입하면 28일이라니까 기간이 며칠부터 29일부터 하게 되면 언제로 끝나는? 7월 28일로 끝나는데 자 며칠 날 이사가 왔어요. 지금 인감 말고 여러분 이제 전세계약서를 쓰게 되면 전세계약 몇 년 계약서죠? 7월 28일 이사 왔다. 그러면 만기는 며칠이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20. 자 여기 한국중개사협회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일을 불산입할 수도 있고 초일을 산입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한다고요. 임대인 입장이라면 초일 산입할까요? 불산입할까요? 임대인 입장에 쓴다면 초일을 산입해서 해요. 전날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 쓴다면 불산입 가운데 그건 거기 서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초일은 뭐가 원칙이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7월 28일부터 꼽는 게 아니라 며칠부터? 7월 29일인데 인감이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죠? 그러면 8월 28일 끝나고 9월 28일 끝나고 그 다음에 며칠 날? 10월 28일까지가 만기가 되는 거죠. 근데 10월 28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는 날입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은 공휴일이죠. 기간 계산할 때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다음 날. 다음 날도 공휴일. 그래서 며칠 날? 답은 몇 번? 2번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2017년 10월 30일 날 자, 시험 끝나고 하루 이틀 쉬었을 텐데 학원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숨어 있을까요?
자, 1번은 무슨 날이에요? 1번은 내년 시험날입니다. 그러면 1번 날에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시험장에 있을까요? 중개업하고 있죠. 시험장에 있을 사람은 저기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는데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요.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28일 날 뗐어도 이날부터 꼽는 게 아니고 며칠부터 7월 29일 일주 월 연이니까 전일로 끝나는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인데 다음 날도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요즘 관리비라 할지 전기요금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내요? 월요일까지 내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며칠이 되는 거죠? 30일까지가 된다고요. 28번 답은 몇 번이 됐고 2번 이런 문제는 한 번만 경험해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틀렸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29번 문제 보너스 문제 1번이죠. 왜 1번이냐면 일부 증명서는 땅 주인이 공유일 때 복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뭐만 보여주라. 저당권만 보여주라. 그러면 컴퓨터가 그럽니다. 네가 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거기 묶어보십시오. 2번과 5번 묶어보십시오. 2번과 5번. 2번과 5번은 무슨 증명서? 전부. 가로 안에 있는 말 몇 줄에 했어? 2번은 뭐만. 말소된 거 빼고 현재 요상만. 반면 5번은 말소상 포함해서. 반면에 1, 3, 4번이 지금 일부 증명서인데 그러면 1번 저당권 설정 현황 엑스페하시고 대신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차피 우리 시험장에서 만납니다. 요약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77페이지. 거기 아래쪽 표에다가 하나 써놓으십시오. 언니 고마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건 다 별표를 쳐놨어. 이렇게 써놔야죠. 일부 증명서는 언제 이용한다고요? 공유일 때. 자, 그러면 4번 해석해 보세요. 4번. 뭔만 보여달라? 현재 소유 상태만 보여달라고. 그럼 지분 변동 몰라도 된단 말이죠. 3번은 뭔만 보여달라? 공유자가 10명이다. 다 필요 없다. 홍길동의 지분이 얼마인지 그 지분에 저당권이 있는지만 보여달라. 한 페이지면 되겠죠. 1번 저당권 설정에 나온 없고 뭐라고 해야 돼요? 지분 취득 이력. 홍길동이 지분을 살려고 봤는데 홍길동이 무권리자일 수도 있잖아요. 홍길동이 지분은 누구누구로부터 넘겨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분 취득 이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로 안에는 말까지도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29번 문제도 제가 3회차에 낼 때는 이걸 더 어렵게 꼬아서 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틀렸던 건 용서되지만 3회 때 또 틀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짝꿍 얼굴 봐주셨다가 그때 틀린 사람이 점심 사기로 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었고요? 1번. 자, 30번 보고 쉬도록 하지.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 자, 우리가 보는 게 오지산다인데 1, 2, 3, 4, 5번이면 1번 정답도 몇 개는 나오겠어요? 40문제라면. 5, 8에서 40이니까 8개는 나오는 거죠. 다만 제가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일부러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 차이가 나지만 크게 확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1번 정답도 맥시멈에서 6개에서 몇 개? 9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평균은 8개지만 그러니까 1번 정답인데 자 모의고사 볼 때도 연습하시라고요. 1번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 3, 4번도 읽어볼까요? 아니면은 다음 문제로 뛰어넘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그럽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을 거야. 2, 3, 4, 5번 읽으면 우리 머리가 뭐라 생각했어요?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러면 다른 문제 풀 때도 계속 뭐가 되는 거죠? 자신 없더라잖아요. 모의고사 보실 때도 다 14번, 1번 나왔으면 확실하게 뭐 하시고 찍고 그냥 몇 번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라고요. 물론 그러다 보면 잘못 찍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 한 문제 가정하시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고 다른 문제에서 뭐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시험장에서는 개수가 더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면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럼 30번 같은 문제 1번을 못 찾았으면 밑에 가서 엉뚱한 놈도 얼마나 때리고 패고 그랬겠어요. 5번부터 올라갑니다. 명신탁이지 약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약정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면 뭐 받아야 돼요? 검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일 때는 다 검인계약서 들고 와야 되잖아요. 4번 개명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최순실인가요? 최순실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이에요? 뭐라고 바꿨죠. 자, 그러면 개명했다. 등기소에 가서 할 때 너 개명했다는 거 증명서 뭐 가져가야 되겠어요? 개명하면 법원에 판결 받죠. 판결 받으면 옛날 말로 호적부 고치겠죠. 지금은 호적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름 바꿨다는 뭐가 되겠어요? 원인증서가 되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증명되겠어요? 자, 3번 신탁계약. 신탁도 계약이잖아요. 근데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일 때는 뭘 받아야 돼요? 매매 계약만 받는 게 아니고 신탁 계약과 5번 명신탁 해지 약정도 뭐 받는다? 검인 받는데. 자, 요약집 페이지만 적어 놓을게요. 요약집 96페이지 보십시오. 요약집 96페이지 아래쪽 중간에 박스 제목에 뭐가 들어있죠?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일 때 동그라미 1번 검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동그라미 2번 검인을 요하는 경우, 거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신탁계약이 있다는 걸 할지 명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라고요. 자, 2번 올라오시면,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협력 안 했다, 소송에서 뭘 받았다면요? 그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때 등기관에게 제공할 등기 원인 증서는 계약서일까요? 판결문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아니, 계약서가 있었으니까 이거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계약서가 있었을지라도 뭘로 갔으면, 판결 갔으면 등기관에게 뭐 보여줘야 돼요? 판결문을 보여주지 계약서를 보여줄 일이 아니죠. 그러면 답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검인은 어디다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계약서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들고 가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판결 받았더라도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판결문에다 뭘 받는 거야? 검인을 받아가야 된다고요. 답은 1번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법, 협의성립확인서. 협의성립확인서는 언제 나오는 말이죠? 수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의 아들이다 뭘로 증명해요? 가족관계 증명서. 내가 서울 살다 울산으로 이사했다. 주민등록번 수용됐다. 협의성립확인서도 전부 다 뭐가 돼요? 원인서로 할 수 있다. 요약집 96페이지 보시면 1번에 가로 2번 제목이 뭐였어요? 원인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1번 각종 계약서뿐만 아니라 거기 뭐 해지, 증서, 예약서, 판결, 정본, 재결서, 규약, 특히 2번에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유언장 이런 까라들도 뭐가 된다? 원인서 될 수 있으니까 원인이 뭐냐에 따라 원인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잠시 쉬었다가 할 건데 쉬는 시간에 바쁘십니까? 31번 미리 보실 수 있을까요? 올해 시험에서 만날 텐데 답 몇 번이든가요? 짝꿍이랑 협의해서 찾아 놓으십시오.